그다음에 이렇게 뭐 계속 빨리 보겠습니다. 예, 건설사 수익 부진. 예, 건설업이 지금 돈이 안 돼가지고 이게 매출 원가율이 영업이익률이 3% 나온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건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예, 인허가가 안 나오죠. 예, 인허가가 안 나오니까 입주 물량이 줄어들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좋은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공급이 계속 막히는 상태다. 그리고 또 정치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금 공급 문제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건 뭐 이재명 윤석열 부동산 정책 격돌해가지고 뭐 여기 국토보유세 뭐 해갖고 뭐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그 줌 강의랑 오프 강의 할 때 이거 정책도 하나하나 분석해 드렸는데, 뭐 우선은 지금 대통령이 살아날지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될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좀 우선은 대비만 해야 된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보고 있고, 여기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뭐 공공주택 여기 하나 보시면 도시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충수 규제 완화 이런 게 있죠. 예. 이분이 돼도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공급이 막혀가지고.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시대의 미래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융위원장은 빠른 기준금리 인하 반영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기준금리가 3.5에서 3%로 떨어졌는데 대출금리는 한 3.5에서 지금 한 4.3%까지 올랐어요. 예,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은행권에다가 규제해가지고 대출금리 강제로 올린 건데 이제 와서 이제 다시 낮춰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대출금리도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4.3% 정도인데 아마 3.5% 정도 수준까지 빨리 내려갈 확률이 높아요. 예. 3.5%는 아니고 한 3.8% 정도까지 내려가겠죠. 예. 지금 금리를 또 급격하게 대출금리를 안 내릴 거니까. 부동산 측면에서 3.8%만 돼도 충분히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다. 이 정도 보고 있고. 헬리오시티가 이제 전세 가격이 10억인데 11.5억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출 규제로 좀 전세값이 상승이 주춤한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분기 중국 예정 물량이 동대문구 인문동 레면 라그란데 요게 있고,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 요런 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요 당시에 이제 또 들어올 때 주변이 조금 흔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그 헬리오시티가 10.5억에서 11.5억으로 올랐고, 11월엔 10억이었고, 이 둔주의 영향을 보려면 헬리오시티를 보면 되거든요. 헬리오시티랑 둔주랑 전세 가격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월세도 강세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월세가 강세인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어제 글 하나 썼는데, 이 월세가 강세인 게 굉장히 변수예요. 왜냐면 임대 수익률이 매월이잖아요. 이게 계속 오르면은 이게 만약에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도 떨어질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전세가 아마 내년 1Q에 강세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게 변수가 있는 게 이제 환율이 좀 변수죠. 환율로 나라가 굉장히 위험해진다던가 그런 일이 펼쳐지면 그렇고, 이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계대출 조기 불만, 대출 절벽 현상. 그래서 대출 안 해주고 왜 이렇게 실거주자 갈아타기로 괴롭히냐, 다주택자만 괴롭히면 되지,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뜨는 거고, 가계대출을 이제 풀기 시작했죠. 12월 17일에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의 한도를 1억에서 2억으로 늘리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취급하고, 미등기 낸 신규 분양 물건지 전세대출도 이제 해주고, 1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도 재개하고, 신용대출 연소득 100% 제한의 한도 풀기. 지금 아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빼고는 내년 1, 2월이면 다 풀릴 거예요. 이 대출 관련해서. 그래서 이 거래량이 튈 거예요. 예. 거래량이 튈 거라고 우선은 보고 있고, 지금 12월 서울 거래량이 한 2,700개 정도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1월 말에 집계가 완료가 되죠. 1월 거는 한 3,000개는 좀 넘지 않을까? 이 정도 이제 보고 있어요. 3,000개 플러스 알파 정도. 그때 가봐야 알겠죠. 1월 돼봐야지. 그리고 요건 뭐 새해 완화되는 대출 규제 해갖고, 뭐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 요런 거 다 이제 완화가 되니까, 요거 이제 하면은 한 5천만 원 넘게 대출이 더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허용도 나오고, 그다음에 대출 모집인 통한 대출 접수 뭐 이런 것도 다 나오고. 그래서 뭐 대부분의 대출 규제가 풀릴 거예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빼고, 다주택자는 괴롭혀야 되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봐야겠다. 이게 이제 MCI MCG인데 만약에 그 2018년 9월 19일에 김포를 샀으면은 여기 지금 2천만 원 빼고 이제 대출이 나오는 건데 2024년 2월 15일에 김포를 샀으면 4,800만 원 빼고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없어지면 MCI MCG 가입이 되면은 요것만큼 돈이 더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이 늘어난다. 이거는 뭐 유동성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둔촌주공이 잔금 대출이 이렇게 하락이 됐대요. 근데 더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더 떨어질 거고. 그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유예 계획이래요. 그래서 뭐 1년 더 이렇게 돼서 이게 근데 비과세가 아니라 일반과세예요. 6에서 45%. 그리고 양도세율이 이제 30% 증가 시에 아파트 가격이 6.18% 상승한다는 데이터가 있대요. 제가 해본 건 아니고. 그래서 대출 이거를 양도세를 규제를 계속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주택자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임대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전세가 오르던가 월세가 오르던가 하죠. 그 다음에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대출금리 인하가 되는데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이 예적금리 0.25% 인하했대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대출금리도 인하가 될 거예요. 인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국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자 현황을 보시면은 부동산 자산이 55.4%고 금융자산이 38.9%인데 우리나라는 전체 자산의 75% 정도가 부동산 자산에 있어요. 그런데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 있는 사람들도 자산 비중을 보면은 부동산 자산이 더 높다.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거 한번 말씀드렸고 뷰라 쪽은 이제 서울 등 수도권 전용 면적 8호미터 이하, 공시 가격 5억 원 이하, 그러니까 한 매가로 한 8억 정도. 이런 데는 빌라인데 빌라 한 채 보유 시 무주택자가 된다. 청약시에. 그래서 뭐 빌라를 사라 이건데 이 정도로 빌라 수요가 안 늘어나요. 그래서 공급도 안 늘어나요. 근데 빌라 지금 인허가 입주 물량이 한국 부동산 역사상 가장 적습니다. 나올 수 없는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원희룡 장관님 덕분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세법 개정안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인데 이거 좀 나가리 됐죠? 지금 계엄으로 상속증여세 우선 다 반대가 나와갖고 요건 안 좋은 거죠. 왜냐면 한국에서 기업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은 상승 예상하고 오피스 수요 증가하고 신규 공급 부족해서 여의도 YBD, 강남권 GBD 내년에 종사자 수 증가되는데 이게 오피스가 수익률 환원법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격은 올라요. 그래서 고금리에서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에 오피스나 상가는 매수하면은 수익률 환원법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 환원법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월에 3,111건, 뭐 10월에 3,640건 해갖고 그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서초구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올림픽 선수 기자촌은 좀 늘었대요. 근데 거래량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정리하고 있는 거 보여드리면 여기 서울 거래량인데 이제 보시면 2,700개 정도 많이 줄어들었죠. 24년 7월에 8,804개인데 제가 요 당시 임장 다닐 때 좀 물어보면은 자기가 이 동네에서 부동산 30년 했는데 이거 지금 강동구랑 송파구거든요. 지금처럼 뜨거운 걸 처음 봤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팍 튀었다가 지금 확 죽었죠. 확 죽었고 계엄 사태로 더 많이 줄었다. 근데 보시면 경기도도 똑같고요. 인천도 똑같고 수도권 합계도 똑같아요. 근데 연도별 거래량 한번 보시면 이게 월별 거래량이거든요. 보시면은 1월, 2월, 12월 이때 많이 적죠. 그리고 3월에 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3월에 애들 학교 가고 뭐 이때가 겹치잖아요. 그래서 3월에 좀 많이 늘어나는 이러한 현상이 펼쳐지는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전세 거래량을 보시면 전세는 1월, 2월, 12월에 오히려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원래 지금 거래가 좀 안 되는 시점이에요. 이 정도 보시면 되고